여러분, 우리 기업의 한계 기업의 비중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계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때는 15% 조금 넘는다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정경련에서 발표를 했는데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18.9%입니다. 18.9%. 굉장히 높아요. 3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내서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18.9%면 장난 아닌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이 OECD가 뭐 선진국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일반적으로. 예. 여기가 13.4%니까 거기보다가 무려 우리는 5.5%나 높잖아요. 5.5%나. 굉장히 많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게 다르고 왜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게 다르냐. 이것은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할 때 15.3% 나왔을 때는요. 외부 감사를 받는 전기업 그러니까 한 2만 한 3천 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2만 3천 개 정도. 여기에 대한 지표고요. 지금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것은요. 자산 500억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한정했습니다. 자산 500억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적을 수밖에. 자산 500억이니까 기업이 한국은행에서 보는 외부 감사 기업보다는 더 이게 규모가 큰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끔 제가 한계 기업이 50%야 50.9%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기간을 3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했을 때. 1년 동안 했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9%가 나온다. 3년을 가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3년 전체 3년을 1년 2년 3년 통틀어서 한계 기업에 빠졌던 기업을 지금은 조사하는 거고요. 저는 제가 이야기할 때는 또 1년만 됐는 것만 조사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한계 기업 비중이 계속 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7년에 15.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8.9%예요. 그럼 얼마나 늘었나요? 적어도 3.7%포인트가 늘었죠. 3.7%포인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요. 결국 기업들에게 악재라는 거예요. 악재. 기업들이 그만큼 망가졌다는 겁니다.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쓰고 반기업 정책을 쓰는데 이것은 어째 보면 업보다. 업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못 쓴 업보다.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기업을 멍들게 만들고 기업을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OECD 평균을 보세요. OECD 평균이 13.4%인데 대한민국 18.9%예요. OECD 국가 중에서는 4위입니다. 캐나다, 미국, 그리스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우린 터키보다도 높아요. 스위스보다도 높고요. 칠레보다도 높고요. 실제 대한민국이 지난 4년 반 동안 기업이 쉽게 말하면 박살났다는 뜻이에요. 친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쓰니까 기업들은 박살날 수밖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기업의 어떤 3대 규제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3대 규제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뭐 이런 건 지금 거의 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최고경영자 CEO가 책임져야 되고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이 거의 무시무시합니다.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중형에 처합니다. 무조건 감옥살이 1년 이상 해야 돼요. 예, 이게 상한 규정이 아니라 하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하한 규정.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주 52시간제는 지금 기업에게는 독약이라고 합니다. 독약. 최저임금 올라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최저임금 올라간 거는. 최저임금 올라간 것보다는 주 52시간제가 우리 기업에게는 독약 중에 독약이다. 극약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극약이다. 여기에다가 노사 문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사업장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업장을 볼모로 해서 파업할 수도 있잖아요. 현대제철처럼 기업 통제센터를 장악하고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전국에서 일어날 거예요. 전국에서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권력이 교체돼서 혼란이 시작되면 진짜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가면요. 오히려 그리스처럼 가잖아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업이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기업이 우리에게는 자산이에요. 그 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소리예요. 우린 천연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력만 많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기업을 키워서 기업이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니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업 경기 전망 지수 보세요. 또 떨어졌어요. 또 4분기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103에서 9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치거든요. 100이. 결국은 정치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특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진짜 우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친노동 정책의 업보죠. 친노동 정책의 업보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의 한계 기업 비중은 점점 커지고요. 그 한계 기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자체가 결국은 누군가 떠받쳐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국가가 떠받치면 된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국가가 떠받친다는 것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요. 그런 사회주의 이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게 조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 이 세금보다가 돈을 엄청 많이 풀어도 된다. 돈 막 찍어서 뿌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게 사실 현대화폐 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현대화폐 이론에서. 근데 이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대한민국에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문제가 그 어떤 때보다 저는 우리 시장에 많은 충격을 줄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업들 살아야 됩니다. 기업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배예요. 기업이 살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